자금이 이것밖에 안 되면 입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수원이 입지를 딱 받쳐주고 있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입지고요. 여기가 예술이죠. 굉장한 장점이 될 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해드리는 주매달입니다. 요즘에 누구나 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기회인데 이 글자가 빠졌네요. 만약에 실현된다면, 여기 된다면 굉장한 기회인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에서 서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이렇게 누구나 집이라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시 이렇게 구체적인 입지를 밝혀줬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요 6개 지역에 총 1,705가구를 시범사업 부지로 확보해서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요. 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2기 신도시의 유보지를 활용해서요. 2기 신도시라 그러면 동탄 2신도시, 양주 회천, 파주 운정, 평택 고덕, 여기에 유보용지를 활용해서 5,800가구를 22년 중에 사전 청약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전에 나왔을 때는 이름만 누구나 집이고 대상들을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로 한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발표된 내용에서는 이렇게 서민 무주택자 분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 발표 내용에 비해서는 이렇게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만 나왔을 때 제목을 이렇게 잡고 영상을 만들다가 집어치워버렸었거든요. 이름은 누구나 집으로 만들어 놓고 대상을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한정했었기 때문에 이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다가 말았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이렇게 서민 무주택자가 추가되고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되시는 무주택자 분이시라면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역도 이렇게 좋은데 요게 된다 그러면 미친 기회일 정도로 기회는 맞는데, 일단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들어요. 그래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 기회는 맞고, 일단 공급 정책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을 발표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거다 저거다 색깔 구별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칭찬할 건 하고 기회는 잡으시자고요. 이게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시면 좀 잘못된 정책들을 좀 바로 잡고 집값을 빨리 내려놓고 안정화 시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집값을 당장 내리는 건 많이 어렵죠.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당장 집값을 내리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자본으로 주택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방식이 어떻든 칭찬을 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파란색은 아니에요. 다라는 건 칭찬하자는 거죠. 자, 오랜만에 우리 더불어님들 좋아요 꾹. 당 발표에 따르면 21년 시범사업 부지로 이렇게 6군데를 발표한 거고요. 이게 기존 3기 신도시와 다른 게, 3기 신도시는 지금 토지 보상도 끝나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3기 신도시는 기회는 맞지만 내가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롱롱해진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일단 토지 소유자가 LH와 안산시 그리고 수자원공사 이렇게 토지 확보가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들이 마음만 먹으신다 그러면 요 색으로 해드려야겠구나. 요 색으로 요 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지도 좋아요. 입지도 좋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시라면 요거 주목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입지 한번 볼게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서울이겠고요. 오늘 발표된 곳들을 보면 요 정도가 파주 운정, 그리고 요 정도가 인천 검단, 시흥의 시화, 그리고 요 정도가 안산의 반월, 그리고 요 정도의 의왕 초평이 있겠네요. 그리고 요 정도의 화성의 능동. 자, 이렇게 총 6군데가 발표된 거고요. 운정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운정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초평까지 볼게요. 운정으로 들어가면 운정은 A35블럭이네요. 여기고요. 총 910세대인데 60 이하 타입, 59 타입이겠죠. 25평. 이게 218세대. 그리고 60에서 85 타입이
692세대인데 여기요, 여기 지도에서 보면 쭉 들어가서 일단 발표된 자리는 여기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정 전체에서도 입지가 그렇게 뛰어난 자리는 아닌데요. 누구나 주택이라는 취지상 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 현재 청약 제도로 다른 분들과 경쟁해서 당첨되기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닐 텐데 어쨌든 운정 신도시 내에서도 특별하게 좋은 입지는 아니다. 운정 신도시는 제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 링크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다음은 검단으로 가보면 검단은 여기였죠. A31 30, A30이 464세대, A31이 766세대, 여기요. 그래서 합해서 1230세대. 여기가 검단 신도시고 여기가 인천 2호선 완정역이고 인천 1호선이 요렇게 들어오고 역사는 여기 요렇게 예정돼 있죠. 그 중에서 이번에 발표한 단지가 여기 그리고 여기네요. 둘 다 입지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호수공원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의료시설이 들어오고요. 검단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굉장한 발전이 있을 거고 분양 물량을 다 소화하게 되면 가격적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도시예요. 그런 좋은 입지에 위치한 신도시 중에서도 여기는 굉장히 좋은 자리죠.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어딘가를 걸쳐서 이렇게 킨텍스역으로 들어가는 연장 노선이 있는데 그걸 타면 일산의 킨텍스로도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자체에서도 지금 GTX D 노선이 예정돼 있죠. 현재는 부천까지지만 서부 쪽 김포와 검단 이쪽의 도시계획과 인구계획을 고려하면 이게 부천에서 멈출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검단은 들어가서 자리 잡고 계시면 장기적으로 신도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단에 여기 A26, 27까지 본 거고요. 여기는 규모도 크네요. 그리고 의왕 초평. 여기가 예술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본 데가 여기 검단에서 이쪽으로 쭉 이쪽 내려오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벌써 물이 보이죠. 여기가 왕송호수라는 곳이고 의왕 이렇게 의왕시는 이렇게 생겼는데 위로는 북이왕, 아래로는 남이왕 이렇게 얘기해서 위로는 과천, 좌로는 안양, 우로는 판교, 아래로는 수원. 이렇게 좌우 위에서 대단하신 경기도 형님들이 입지를 끌어주고 계시고 아래에서는 수원이 입지를 딱 받쳐주고 있는 경기권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입지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단지가 위치한 데는 여기인데 옆으로는 왕송호수가 있고 이렇게 GTX C 노선이 지나가게 돼요. 이렇게 GTX C 노선이 지나가는데 GTX 라인이 지나간 자리에 의왕역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의왕역 바로 옆이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요즘 인덕원역이랑 가까워서 이걸로 보면 좀 편할래나? 여기네요. 여기고 요 정도가 의왕역이고 단지가 요 정도고 요 정도 위치인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GTX 신호선인데 신호선이 만약에 여기 정차를 한다고 하면 너무 대단한 일이고 정차를 안 한다고 해도 근거리에서 GTX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덕원에서는 이렇게 월판선을 이용하면 판교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위로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니까 교통이 좋아지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 교통도 교통이지만 여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쭉 들어가 보면 요거죠, 요거. 요 왕송호수를 이렇게 끼고 있어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굉장한 장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왕송호수가 여기면 이번 단지가 여기죠. 여기고요. 좀 들어가 보면 여기서도 여기에요. 요 단지 여기 맞나? A-2블럭 A-2블럭 여기 맞네요. 여기가 이렇게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인데 지도에서 보면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이렇게 되네요. 규모는 총 951세대고 60 이하 타입이 337, 60에서 85 타입이 614.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여기를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보면 자, 여기잖아요. 여기가 의왕역이고 요 계획도상으로는 여기가 학교 부지네요. 왕송호수고. 일단 여기 꼭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화성 능동 A1블럭 규모는 60에서 85 타입이 899세대고 여기도 괜찮은 자리죠.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동탄역, 병점, 서동탄 여기 위치는 아시겠죠? 여기서 요 서동탄 위쪽으로 좀 더 위치해 있는 거고요. 좀 들어가 보면 여기에요. 이렇게 서동탄 위로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여기서도 요 자리네요. 요 자리. 요 자리고 맞죠? 여기 A1블럭 여기이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 공원, 그리고 서동탄역까지 이렇게 동탄 트램이 동탄역까지 연결이 돼서 동탄역에서 GTX A 노선을 이용해서 주요 지역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죠. 그리고 트램을 이용하면 이렇게 인동선도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교통이 조금 열악했었는데 많은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입지 가치는 상승할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야 되고요. 다음은 안산 반월시와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 생소한 이름인데 입지는 참 잘 아는 곳이죠. 근데 규모가 조금 빈약해서 자리가 어디냐면 신길온천역 옆에 여기서 이쪽으로 갈게요. 신길역 옆으로 여기네 여기 보면 여기 신길온천역이 있죠. 여기는 수인선과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서 요 자리 볼까요? 요 자리에요. 요 정도 자리네요. 요 정도 위치인데 여기는 제가 예전에 많이 가봤던 데인데 기억이 잘 안 나서 한번 볼까요? 지나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요 자리는 여기 두 개 역을 지나면 초지역이 있는데 요즘 초지역 호가가 장난이 아니죠. 규모는 작지만 입지가 나쁜 곳은 아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입지인데 오늘 소개시켜드린 단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선호도가 가장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입지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다 가능하시다 그러면 웬만하면 요 순서로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건 일단 어떤 지역적 우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온 단지들의 규모나 서로 받을 호재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요 순서가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유구단지 특성상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본 데가 신길 온천역이고 여기서 여기죠. 여기 정왕역이 있고 요 밑으로 요 위치인데요. 요 정도만 돼서도 참 좋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고요. 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죠. 여기가 지금은 유통시설 부지인데 여기를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지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총 3,300세대가 들어오네요. 3,300세대가 들어오고 어쨌든 여기는 정답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판단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줬고 이것들에 대한 지역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할 거예요. 언론에서는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료대로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에서 90%니까 주변 시세의 8, 90%에 해당되는 분양 가격으로 요 누구나 주택을 분양받은 게 5억이라고 하면 그럼 일단 요 확정된 집값의 6에서 16%를 미리 지급하는 거죠. 확정된 가격이 5억이니까 6%로 하면 이걸 구간으로 나눠서 6%, 10%, 16% 이렇게 구간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거니까 당연히 6%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6%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 5, 6, 3천, 3천만 원을 내고 일단 요 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요 6%인 3천만 원만 내고 그럼 이제 남은 잔금은 4.7억인데 요 4.7억은 13년 후에 요 13년이라는 거는 요 주택이 건설되는 기간 요게 건설되는 기간 3년과 그리고 임대 기간 10년을 다 합친 기간이 13년이고 그러니까 요 13년 후에 미리 확정된 분양가니까 요 5억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돈은 4억 7천을 13년 후에 4억 7천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10년 동안 요 임대료인데 일단 주변 시세의 80에서 90%고 주변 임대료 시세가 100만 원이라 그러면 80만 원만 낸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상승률을 제한하는데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데 요걸 2.5%로 제한한다는 거죠. 현재 임대료 상승률 상한은 5%잖아요. 요거를 2.5%로 제한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임대계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대료를 80만 원 내고 있다가 2년 후에 5%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니까 바로 4만 원을 인상하게 되는 거죠. 보증금까지 계산해야겠지만 일단 월세로만 편하게 계산했을 때 5%라 그러면 4만 원을 올리는데 2.5%의 한
상승 한도가 있으니까 2만 원밖에 못 올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10년 동안 2.5%의 상승률로 내가 임대료를 살다가 10년 후에 4억 7천을 내고 내가 이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거래였다면 이게 5억이라고 쳤을 때 대출과 비교해보면 LTV를 70%를 적용했을 때 57 3.5억이 대출이 되는 거고요. 53 1.5억이 내 돈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30%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이 집이 내 집이 되지만 이 3.5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 원금을 매월 상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산 하나마나 이게 이익인 게 얘는 일단 초기 자본이 1.5억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초기 자본이 없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이게 이익인 거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있을 때 요걸 공유하게 되는데 요 수분양자가 90을 가져가고 시행자가 10을 가져가니까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초기 자본이 요거밖에 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자격이 된다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하셔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자금이 이것밖에 안 되면 입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자금이 이것도 되는 분이 이거를 하시려면 입지 가치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도 되는 거죠.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나중에 이 시세 차익을 90대 10으로 가져가면서 누가 이걸 하려 들겠냐 요런 의견들이 있을 텐데 요거까지는 뭐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위에 분들이 일단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이분들한테 맡길 문제고 뭐 따로 어떤 베네핏을 줘서라도 만들어 내시겠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요런 제도가 나올 예정이고 요거에 대한 입지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된다면 해준다면 입지들이 좋으니까 주목을 딱 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해준다면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고요. 여기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아니니까 단지별로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기 신도시 유보지 활용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주 회천, 파주 운정, 평택, 고덕, 화성, 동탄 이 지구인데 22년도에나 사전 청약을 하는 거고 착공 가능 시기가 23년 이후고 일단 저는 이것도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3기 신도시보다는 훨씬 빠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할 때는 아무래도 여기 양주 회천이 아닌가. 유보지 입지만 봤을 때 여기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간단히 한번 보면 화성 동탄이 있었고요. 화성 동탄에는 이렇게 동탄 IC 근처에 옆으로 이렇게 유보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350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뭐 동탄은 말 안 해도 다 아시니까 동탄도 참 좋은데 이 동탄 좋다 그러면 이상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 이렇게 동탄을 이렇게 미워하시나 몰라요. 동탄 칭찬은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동탄 유보지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양주 회천 여기인데요. GTX 덕정역 역세권이에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쭉 가서 여기가 GTX 덕정역이고 여기가 유보지인데 개인적으로 뭐가 들어오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요게 들어오네요. 자, 여기도 주목 한번 해보세요. 안 그래도 여기 덕정 쪽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여기 참 괜찮아요. 부지도 넓은데 1000세대밖에 안 하네. 건폐율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거주 쾌적성부터 교통까지 여기 꼭 주목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파주 운정 3지구. 요 자리구나. 여기가 경의선 운정역이고 여기에 지난 영상에서 간단히 언급드린 P1, P2 부지가 여기에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스타필드 입점 소식까지 들어온대요. 요 위죠, 여기. 요 위쪽으로는 금능역이 있고 일산에서 3호선이 연장될 예정이에요. 지금 운정이 여기고 일산이 여기란 말이죠. 지금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일산 3호선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좀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은 자제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요 일산 3호선 연장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일산 신도시는 지금 대기 중인 호재가 엄청 많은 곳이죠.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일단 리모델링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올 거고요. 3기 신도시 대기 수요로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일산은 주택 가격 상승이 정말 불가피한 그냥 부동산 공부 한 달만 해도 뻔히 보이는 지역인데
요 일산 3호선이 연결이 되면 이 일산의 집값 상승을 운정이 받으려면 이 수요들을 받아주는데 일산 3호선의 역할은 굉장히 큰 거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일산 요쪽 장항지구를 한번 정리하면서 자세하게 한번 달아드릴게요. 어쨌든 파주 운정 유보지는 여기에 1700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택 고덕은 여기죠. 얼마 전에 제가 평택 고덕에 요 아래쪽으로 제가 얼마 전에 추천드린 단지가 하나 있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도 나쁜 곳은 아닌데 요 단지로만 봤을 때는 주변에 부족한 것들이 조금 보이네요. 중요한 건요, 실제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급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못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지 못했는데 지금 이 공급 정책 자체도 이 가격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잘됐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관심을 기울여서 그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자, 화이팅 하자고요.